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입문서 386페이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제2장의 납세 의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의 정의, 그 다음에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세 의무. 근데 납세 의무는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성립이 먼저 돼야 되고, 성립이 됐으면은 확정을 시켜야 되고, 확정이 됐으면은 언젠가는 소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라는 것은 빚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세 채무죠. 근데 빚은 영원히 안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없애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소멸이라고 한다. 아셨죠? 뭐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빚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없애려면 갚아야죠? 근데 갚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 그렇죠.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뭐라 그래요? 확정.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하자. 당신이 빚을 갚는데 얼마를 갚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정하자. 두리뭉실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확정. 자, 근데 금액을 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내가 이 사람한테 빚진 게 없어요. 그러면 금액을 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당신이랑 나랑 내가 당신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었어요? 이것부터 확인해야죠? 그게 성립.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자, 빚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자. 우리 사이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성립. 그러면 빚이 있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될지를 정확히 정하자. 그게 확정. 그래서 정했으면 그걸 뭐 하면 돼요? 갚으면 되겠죠.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취득세를 내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니죠. 나한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죠. 안 그래요? 아니, 취득세 납세 의무도 없는데 얼마를 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는 거. 그래서 있다면 그러면 얼마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그걸 정하는 걸 확정. 그래서 납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추상적으로 먼저 뭔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구체화시키고 나중에 그걸 실행에 옮기면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고민했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한번 해볼까? 이게 뭐예요? 성립. 우리 옆집에서 또 누군가가 이번에 땄다더라. 또 누군가가 하는데 뭐 괜찮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마음 먹으셨죠? 그게 뭐예요? 성립. 그러면 어디로 가서 학원으로 갈 건지 인강으로 들을 건지 학원으로 간다면 어느 학원을 선택을 할 건지 그걸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고 나가시면 돼요. 합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과정이 성립. 그리고 있다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확정.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언젠가는 소멸을 시키더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까? 그것부터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조세라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누가 정해요? 채권 채무 관계를 누가 정할까요? 먼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혼자 일방적으로 정해요, 안 정해요? 못 정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갚아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자,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나 돈 많아. 나 한 2,000조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돈 신경 쓰지 안 쓸 테니까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채권 채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빌렸어도.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 1억을 빌려줬으니까 1억을 갚아라 그러면 1억이 채권 채무가 되는 거고 1억 플러스 알파에서 이자까지 얼마까지 하자. 그래서 1억 2천을 갚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그러면 1억 2천. 근데 1억 2천을 갚으라고 했는데 나 그러면 안 빌릴랍니다 라고 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는 혼자 정하지는 않아요.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조세는 계약관계다 아니다? 아니죠. 당연한 의무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었던 거죠. 조세는. 그래서 법으로 납세무가 생기는 시점을 정해줬어요. 이러면 네 의사와 관계없이 납세무는 생기는 거야 라고 딱 정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취득세 납세무는 취득을 하면 생기는 것으로 하자라고 딱 정해놨다고요. 나는 내가 필요해서 집을 샀을 뿐인데 그 행위가 무슨 행위니까? 취득행위니까 그 집을 살 때 나는 내 돈 주고 샀잖아요. 내 돈 주고 샀지만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립 시기를 정해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해야죠. 그 정할 때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면 신고, 정부가 정해준 대로 내면 결정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해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신고, 정부가 정하는 대로 내는 것을 결정. 용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액이 나왔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내용 이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확인할 거냐? 납세무가 언제 성립되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 취득세. 자, 각 납세무 성립 시기는 세목별로 다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볼 것은 총 5개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딱 5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때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그렇죠. 취득할 때죠. 그러니까 취득을 했으면은 취득세 납세무는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2개의 세금이 통합된 거예요.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우리가 배울 것은 등록분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는데 자,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등기하거나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등기하거나 등록을 할 때죠. 자,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니까 뭐 할 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니까 등기나 등록을 할 때. 아셨어요? 여러분들 교재 386페이지에 나와 있죠?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취득세니까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취득을 해서 뭐까지 했다? 등기까지 했다면 이제 내 재산이 됐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매년 내는 세금이 뭐다? 그렇죠. 재산세죠. 자, 재산세는 무슨 행위가 있었어요? 보유는 행위가 아니죠? 네. 아무 행위 없죠? 무슨 짓을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짓이 아니에요. 그냥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죠. 어떤 행위가 없잖아요. 행위가 없는 것들은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돼 있느냐면 6월 1일로 돼 있어요. 현행. 자, 그러니까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재산이 있어야 낸다?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내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되게 깔끔한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봐요. 어느 날? 6월 1일. 그날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1년치 다 내는 거고 그날 재산이 없으면 안 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6월 2일 날 사서 다음 연도 5월 31일 날 팔면 돼요. 그리고 다시 6월 2일 날 사서 그 다음 연도에 팔면 돼요. 그럼 평생 재산세 안 내요.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왜? 그죠? 그놈의 재산세 안 내려다가 매년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가지고 가는데 6월 1일에 한 번 와요? 매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매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처럼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날짜를 정해줬다. 그래서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6월 1일은 피할 수가 없죠? 매년 찾아오니까. 그래서 매년 내는데 만에 하나 만약에 거래를 해야 된다면 올해 재산세를 안 내려면 선택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팔고자 한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요?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죠. 그래야 6월 1일에는 누구께 되니까? 매수인께 되니까. 반대로 사고자 하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사면 올해치는 안 내죠. 그러면 6월 1일에는 매도인 재산이 되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잔금 날짜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잡히는 경우는 보통 거래를 할 때 잔금 날짜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잡히는 경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싸워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좀 빨리 맞춰라. 매수인은 좀 늦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다툽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그냥 아무 날로 하시고 상관은 없으니까 고지서 나온 금액, 작년에 나온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대충 바탕으로 해서 얼마 그냥 띄워주시고 그냥 그걸로 정산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대충 마무리를 지어요. 안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러는데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6월 1일 소유자가 무조건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 재산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 즉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람한테 다시 부과하는 세금이 뭐예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재산세를 먼저 내고 그 사람 중에서 일부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나오는 거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언제 내는지는 아시죠? 아, 모르세요? 네, 다음 달에 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재산세가 언제 나오느냐면 7월하고 9월 달에 나와요. 7월하고 9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재산세가 끝나죠.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종부세 계산해서 12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12월 달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근데 내한테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왜? 6월 1일 날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팔았어요. 9월 달에 팔았으면 12월 달에는 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보내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언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렇죠. 6월 1일 날. 자, 지금 내가 재산이 있어요.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 말은 6월 1일 날에는 없었단 소리죠. 그 재산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냥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인데, 자, 이제 요 소득세가 문제예요.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발생하니까, 글자 그대로. 그러면 당연히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돼야 돼요? 자,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예요.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그러면 소득세는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돼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소득이라는 글자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예요. 끝나는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네. 자,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득? 그러니까 소득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소득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냥 쉽게 가게 소득이 무슨 말이에요? 응? 그렇죠. 이익입니다. 이익. 수입이 아니고 이익이라고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봐요. 아,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익은. 이익이 뭔지 모르세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익은 수입에서 이거 아니에요? 맞죠?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 뭐라고 하고 이익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손실이라고 하죠. 요게 이익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에요? 소득세예요, 소득세.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익은 회계학적 개념의 금액인 거고 소득은 경제학적 개념인 거고 원래 이제 세법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글자를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익세예요. 이익세, 수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입은 총액, 즉 그로스의 개념이라면 이익은 네트의 개념이죠. 순액의 개념이죠. 남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수입이 얼마입니다 이런 말하고 소득이 얼마입니다 이 말하고는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1년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남는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요. 10억에서 9억 9천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익이 나오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입이 없으면 이익은 절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내세요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내세요라는 이야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근로자는 언제 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언제 수입이 생겨요? 매번. 매일, 매 순간 수입이 생기죠? 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음식 하나 팔아도 수입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하나 팔고 세금 내고 오고 또 음식 하나 팔고 세금 내고 오고 그럼 하루에 몇 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 일 못 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일하게끔 놔두고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걸 한꺼번에 묶어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아요. 핸드폰 요금을 핸드폰 쓸 때마다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내요? 왜 정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내라 그래요? 아니, 핸드폰을 쓸 때마다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내라 그래요? 귀찮으니까. 아니, 전화 한 통화 하고 나서 통화 한 번 하고 나서 가서 요금 내고 앉아 있고 문자 하나 보내고 나서 요금 내고 있고 그러면은 핸드폰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전기 요금을 왜 한 달에 한 번씩 끊어서 내는데요? 전기 쓸 때마다 내면은 매일매일 내야 돼요.
매일 오늘 이만큼 전기 사용했으니까 이만큼 요금 내고 또 다음날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이만큼 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기 못 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도. 당신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은 계속 하실 건데 매일매일 경제활동을 하실 건데 그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하세요. 그리고 대신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세요. 그래서 현행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로 줘 있죠. 1년 동안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이 뭐하면 끝나면 소득세 납세무가 뭐한 걸로 본다? 성립된 걸로 본다. 그래서 요 1년치를 모아서 언제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 소득세는. 그렇죠.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5월 달이 뭐 하는 달이냐면 가정의 달도 맞지만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에요. 매년 5월 달이. 언제 거? 전년도 거. 전년도 거. 아셨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오늘. 그럼 소득세 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오늘 번 돈은 아직 납세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번 돈은 언제 납세무가 생겨요? 올해가 끝나야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는 절대 안 해요. 언제 거 내라고 하느냐면 작년 거. 작년 것은 이미 소득세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혹시라도 올해 5월 달에 덜 낸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라는 소리죠.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왜 소득세는 기간별로 묶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다. 번거로우니까 그렇다. 번거로우니까. 매일매일 세금 내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한꺼번에 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은 언제예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 하죠. 1월 달하고 2월 달에. 왜 연말정산을 이때 하는지 아시겠어요? 일단 그 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니까. 올해가 끝나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5월 달에 아니고 1, 2월 달에 하는 거냐면 근로자들은 환급을 좀 빨리 해줘야 돼요. 근로자들은. 그래서 1, 2월 달에 정산을 해서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오면 빨리 돌려주려고.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로자들은 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제일 짠한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수입이 뭐예요? 월급이죠?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지출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지출을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필요경비라고 하거든요. 필요경비. 네. 여러분들 필요경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요경비.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필요한 지출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아니죠. 아니죠.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자, 제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을 운영했을 때 수입은 뭐예요? 제가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면 수입은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뭐냐고, 매출. 예? 진짜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가? 매출이 뭐예요, 매출? 음식 팔아가지고 받은 돈. 그죠? 그럼 거기서 빼야 될 돈은요? 그렇죠, 재료비. 예? 임대료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배우면 배우니까. 임대료는 수입인 거고, 임차료. 임차료. 예. 다 임대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임차료. 또 직원 인건비. 자, 그러면 내가 가족들하고 외식한 비용은 비용 처리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필요 경비라는 것은 뭘 창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빼주는 거지 나머지 돈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들한테는 월급이 수입이라면 필요 경비는 뭘까? 교통비? 아,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해야 되고 안 돼요. 교통비. 왜냐면 출근 안 하고 농땡이 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노동력을,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서 월급에서 빼야 될 돈은 노동력인데 사람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정 금액을 잡아주도록 돼 있어요. 수익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걸 근로소득공제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절대 얘가 얘를 못 넘어가요. 일반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라 영수증을 끊어서라도 재료비 값을 올려서라도 마이너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근로자는 절대로 안 돼요. 야근을 하든 특근을 하든 뭘 하든 관계없이 이게 이 금액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근로자한테는 이게 없는 거죠. 첫 번째 근로자들이 제일 짠한 이유가 이거. 두 번째는 자, 소득세는 언제 내요? 다음 연도에 내요. 항상 다음 연도에. 그러면 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이 없다고 쳐요. 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국가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아니 다른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자 소득세는 언제 낸다? 다음 연도 내요. 쉽게 말하면 국가는 다음 연도에 생활비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무슨 돈으로 살아야 돼요? 전년도가 없다고 치면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 삥 뜯는 거예요. 월급에서. 이걸 원천징수, 예전에는 갑근세라고 했던 것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노동력을 아무리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월급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요. 개인 사업자들은 수입을 매출을 누락을 시키고 비용을 올려서 마이너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매달 삥 뜯깁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다음 연도에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돈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미안해서 환급이라도 좀 빨리 해주려고 1, 2월 달에 연말정산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네, 참고로. 근데 꼭 이걸 뉴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월에 월급 개 같은 소리라고 있죠? 여러분 월급이 뭔데 월급이?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일해서 번 돈인데 13월에 월급이면 보너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달 일 안 하고도 월급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근데 그게 보너스 개념이 아니에요. 삥 뜯긴 돈 돌려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새로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돈이라고. 내 돈인데 국가가 미리 훔쳐간 거예요. 훔쳐갔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라고. 그게 양아치죠. 따지고 보면 무슨 13월에 월급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 모아가지고 야 이번에 나 꽁돈 생겼어 환급 받아서 술 한잔 하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왜 소득세는 기간별로 계산하는지는 대충 개념 잡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왜 기간별로 안 묶었을까요? 얘들은 기간이라는 글자를 안 쓰잖아요. 왜? 에?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올해 여러분들 부동산 몇 개나 취득하셨어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있을까 말까 하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내세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취득할 때마다 내라고요? 번거로워요? 아니죠. 왜?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그냥 그때 내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할 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예요. 그러면 상속세는요? 그래요. 상속이 있을 때. 왜? 상속이 매년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증여세도 뭐 할 때? 그래요. 증여할 때마다예요. 왜? 증여도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그때. 글자 그대로. 취득세니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니까 등기하는 때, 상속세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니까 증여를 받은 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소득세는 매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내면 안 되겠구나. 기간별로 묶어서 정산을 하자. 그러면 기간별로 묶으려면 그 기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끝나야 된다. 그 기간이 끝나야 정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고정시켜줬다.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제 잘 나와요. 아셨죠?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 확정을 시켜야 돼요. 확정.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금은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자,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고 하느냐면 법정 기한이라 그래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라 그래서 이날까지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자, 신고한다는 이야기는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납부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납세무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부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 하는 세금이 있고,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는 세금이 있고, 결정하는 세금이 있고. 자, 신고를 하든 결정을 하든 일단 뭐는 돼야 돼요? 그렇죠. 성립은 돼야죠. 그래서 일단 성립 시기부터 먼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줄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세금은 납세자한테 정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세법은 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만들어 놨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요. 항상. 그래서 세법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하고 채권자 입장이 다르거든요. 채무자는 많이 내고 싶다, 적게 내고 싶다. 그렇죠. 빨리 내고 싶다, 늦게 내고 싶다. 이게 채무자 입장이고 채권자는 반대죠. 그러니까 세법은 많이 빨리예요. 개념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채권자라면 생판 모르는 채무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여러분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정말 이번에 세금을 내고 싶었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요, 안타까워할까요? 안 그래요. 얘가 세금 안 내려고 뭔가 다른 수를 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걸 좋아할까요? 정부가 계산하는 걸 좋아할까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걸 좋아할까요? 정부가 직접 계산하는 걸 좋아할까요? 지가 직접 계산하는 게 낫죠. 정부가. 왜? 납세자를 못 믿으니까. 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더니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내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줄게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겠어요?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낼게요.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을걸요? 어떻게든지 줄여가지고 적게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 네가 알아서 직접 계산해서 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부가 직접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은.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이니까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정부가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부가.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보셨어요, 제가?
제가 어제 노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전국에 있는 CCTV 다 돌려보고요. 정 안 되면 나 잡아다가요. 고문하고요. 그러면은 실토하겠죠? 그 짓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요. 귀찮아서. 만약에 그 짓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개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한 3-4명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행정력이 낭비고 그래봤자 서로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믿어드릴게요. 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적어주세요. 알아서. 믿는다, 안 믿는다? 믿겠다고요. 믿겠다고요. 단 걸리지 마. 걸리면 죽여버릴 테니까. 그 개념이 무슨 제도? 신고제도예요. 신고제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월요일이 무슨 수업이에요? 민법이에요?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1월 둘째 주 월요일은?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면 민법쌤이 수업 끝날 때 자 다음 주 월요일은 민법이니까 민법책 가져오세요 이래요? 안 그래요. 왜? 반복되죠? 반복되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우리 그런 세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어떤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을 안 해요. 왜? 알고 있으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들은 자 어떤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어떤 행위도 없고 매년 반복해서 낸다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라고 안 해요. 자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수업을 하죠. 매주 월요일 날이 민법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민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왜? 알고 있으니까. 아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휴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들 또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와서 이야기해달라고요. 직접 적어서. 신고서라는 것에다가 적어서.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해서 내요. 어쩌다 한 번씩 내요. 그리고 행위가 있죠.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누구랑 어떤 물건을 얼마에 거래를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정부에서.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뭐 해달라고요? 그래요. 신고서에 적어달라고요. 만약에 안 적을 거면 걸리지 말라고요. 안 걸리면 되는데 걸렸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을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대신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내는 세금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정부에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 신고한 적 있냐고요? 없을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우편함에 봤더니 고지서가 꽂혀 있더라. 이번에 나왔구나. 그리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요. 안 그래요? 또 때 되면 알아서 오는 거고. 자,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자,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죠. 왜냐하면 취득했을 때 뭐 했을 거니까. 신고해놨잖아요. 취득했을 때. 그러면 그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서 장부에 적어야 안 적어요? 장부에 적어놔요. 그걸 가지고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언제 한 번 더 신고하면 돼요? 팔았을 때. 그러니까 재산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 재산상의 변동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재산이 증가하거나 뭐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취득해야죠. 감소시키려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취득이나 양도할 때는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요. 대신 그런 일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년 내는 세금. 그렇죠. 주민세 있죠. 그죠? 여러분들 주민세 누가 내는 세금인지 아세요? 우리가 내긴 하죠. 우리가 누군데요? 세대주가 내요. 세대주. 세대주. 참고로 그러면 얘도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줬을까 안 정해줬을까요? 정해줬겠죠. 그래서 얘도 과세기준율인데 얘는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인데 얘는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한테 매년 나오는 세금이 주민세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그렇죠. 자동차세가 있겠죠. 자동차세,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죠. 이런 세금들이에요. 이러한 세금들은 여러분들께서 굳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아서 정부에서 계산해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나머지 세금들은 대부분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아셨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를 하되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 요건 그냥 상식선에서 보시고 됐나요?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를 했을 때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준다고요. 그냥 믿어준다고요. 대신 거짓말을 할 거였으면 걸리지 마라 이 소리라 그랬죠? 근데 신고를 하더라도 도저히 못 믿는 세금이 딱 2개가 더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절차상 신고 절차는 있어요. 신고 절차는 있지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서 신고하거든요. 다 거짓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도 100번 중에 한 3, 4번 해야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거지 100번 중에 99번을 해보세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게 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이 사람 재산을 정부에서 다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를 무조건 조사하도록 돼 있고 얘는. 그러니까 원래 세무조사라는 것은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됐었을 때만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고한 걸 믿어주도록 돼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을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유일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상속세, 증여세예요. 워낙에 이건 거짓말이 심해서. 그래서 절차상 신고는 하더라도 신고된 걸 절대로 안 믿고 무조건 정부에서 뭐 하도록 돼 있다? 결정한 대로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4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하는 세금이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아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납부까지 하시면 되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신고라고 하죠.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어요. 자,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 말은 걸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걸렸으면 어쩔 수 없죠. 이때는 납세자한테 하라 그랬는데 납세자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관할관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해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 또는 경정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결정이나 경정이나 둘 다 똑같이 정부에서 세금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다 정하는 것을 결정, 일부 금액만 정하면 경정.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자체를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할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 전체 결정.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나는 60만 원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할 금액은 40만 원. 경정.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세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정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당신이 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을 테니까 당신이 하세요. 만약에 제대로 안 하시면 제가 나설 겁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하는 세금이고 결정하는 세금이고 나머지 세금은 신고 납부를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고. 아셨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정부가 나서는 경우, 신고하는 세금 중에서 정부가 나서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 빠진 게 있죠. 네? 뭐라고요? 안 들려요, 좀. 과태료? 과태료 말고. 자, 정부가 지금 나서서 세금 계산하는 경우가 무신고하고 과소신고죠?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대신고가 없죠, 지금. 왜 과대신고 없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왜 과대신고가 없을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내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자, 원래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보다 본인이 많이 냈어요. 잘못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누가 많이 내라고 했냐고요. 네가 잘못해서 많이 낸 거죠? 정부에서는 안 나섭니다. 많이 내셨으니까 돌려받아가세요.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왜? 당신이 알아서 많이 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손 못 써요. 이 소리예요. 대신 적게 내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요. 진짜 양아치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적게 내는 것만 쫓아가서 뭐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이 많이 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모르고 잘못 계산해서 200만 원을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돌려준다? 그런 거 없어요. 돌려주기는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그걸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냥 영원히 그건 못 찾는 돈이 돼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천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1,900만 원 손해본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60만 원 내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네가 알아서 하세요. 대신 그게 잘못되면 정부가 나설 겁니다. 나서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냈을 때 나서는 거지 많이 내는 것은 뭘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을 했으면 납세자한테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할 때 쓰는 방식이 고지서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데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하느냐면 보통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징수.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징수할 때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징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보통징수라 그래요. 보통징수. 아셨나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세금에서만 있을까요?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전기요금도 고지서예요. 수도요금도 고지서고. 그죠? 요금 전부 다 고지서예요. 벌금도 고지서예요. 그러니까 서류 중에 유일하게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지서입니다. 고지서라고 적힌 것을 안 내면 제재가 들어가요. 왜냐면 법적 청구서거든요. 근데 고지서라고 안 적히면 안 내도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적십자 회비예요. 집에 가끔 적십자 회비 꽂혀 있죠? 잘 보세요. 절대 그 안에 고지서라는 글자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법적 청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구조지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 구조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징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는 방식이 있다? 보통징수.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통징수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징수라는 용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뭐하되? 신고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보통징수 방식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신고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원칙이 보통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보통징수다. 그 말은 처음부터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고지서에 적힐 금액은 내가 계산한다, 정부가 계산한다. 그걸 결정이라고 하더라.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원칙이 보통징수다. 이 말은 처음부터 뭘 보낸다? 고지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다. 이 말은요,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겠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고지서 받았다? 이 말은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를 고지서를 받았다. 그 말은 원래 고지서 받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고지서에 뭐가 적혀서 나오느냐면 여러 가지가 적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짜가 적혀서 나와요. 이걸 납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날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할 법정기한.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또 하나는 고지서 받아서 낼 때 납부기한.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원래 뭐 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법정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뭘 받아서 내니까? 고지서 받아서 내니까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나중에 공부할 때. 근데 이때까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면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해서 매각을 시키죠. 이게 공매예요.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이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 내용하고 관련돼서 우리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 지우지 마세요.